네, 이번에는 IPO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 올해 이제 상반기 IPO 시장 대어로 꼽혔던 LG CNS 상장 첫날부터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제 공모가를 좀 밑돌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기업인 아스테라시스, PI 이런 기업들은 좀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고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올해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IPO 시장이 좀 증시가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사실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는데 지난해에 오히려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 왜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건 내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IPO 시장은 이제 상장하기 전에 공모 희망가가 있고요. 그 공모 희망가를 기준으로 공모 확정가가 잡히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그래프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공모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가 결정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0에서 100 사이에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이 공모가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네모로 이제 점 찍어 놓은 게 공모 확정가인데 굉장히 재미나게도 다 상단 위에서 지금 확정이 됐고요. 네. 이제 그림에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100도 없어요. 다 100을 넘어서 결정이 됐으니 작년엔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좀 공모가가 많이 비쌌습니다. 반면 올해 2025년에 15개 기업들의 공모 확정가 수준을 보면은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높아봐야 공모가 밴드의 상단, 상단을 넘어가진 않죠. 그리고 하단도 나오고 심지어 하단을 미달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굳이 얘기하자면은 가격이 안정화된 올해 시장의 흐름이 훨씬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올해 상장하는 기업들의 공모가만 좀 이렇게 낮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공모가 밴드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상장한 12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을 제가 표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위에부터 쭉 보시면은 PI, 아스테라시스, IST, 오름 테라퓨틱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주실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PI, 그다음에 IST, 오름 테라퓨틱, 밑으로 내려가면 동방 메디칼이나 물론 주가가 오르진 못했지만 미트박스까지 한 절반 정도 기업이 작년에 한번 진행했다가요. 올해 가격을 내려서 다시 진행한 기업들입니다. 저희는 요건 이제 제도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제도전으로 IPO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공모 주가만 내리는 게 아니라 공모 주식수도 줄여서 이게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좀 하향 조정해서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가 하향됐으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과관계는 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네. 아까 그 주가 수익률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거기 또 재미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PI라든지 아스테라시스, 오름 테라퓨틱, 그다음에 삼양 NC캠, 동방 메디컬, YG너까지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오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의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 포스트 IPO 전략이라고 그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뿐이 아니라 공모하고 나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추가로 투자하는 투자 기법도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하고 나서의 수익률도 중요하다. 지난해 현대임스나 우진엔텍 같은 기업들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4배 수익률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는 이제 신규 상장 효과는 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작년 시장이 워낙 과열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착시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는 작년에 과열 시장에서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작년 시장이 투기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투자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추가로 주가 수익률 그래프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작년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첫날부터 한 4배 오르고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하는데 2024년도의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10여 년을 놓고 볼 때도 꽤나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연초에 몇 개 종목들이 그냥 그날 하루
반짝 많이 올라서 그렇게 좀 시장에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지, 전반적으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2024년은 초반에 과열,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점차 수익률이 힘을 못 내는 시장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기업도 있고 떨어지는 기업도 있지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을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플러스로 돌아선 그런 시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하나 있어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서두에 언급해 주셨던 LG CNS 관련돼서 문의들 많이 주세요. 네. 뭐 LG CNS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회사인데 왜 주가가 마이너스냐라는 뭐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크고 좋은 회사라고 주가가 매일 오르지는 않죠. 네. 예, 이게 이제 뭐 매입하는 가격의 기업 가치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크고 좋은 회사라고 주가가 매일 올라야 되면 뭐 삼성전자는 매일 상한가가 나야 되겠죠. 예. 네. 그 회사의 업황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IPO 시장이 지금 투기 시장에서 투자 시장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IPO와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제도 개선 방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 1월 21일에 금융관계당국이 합동으로 발표를 한 제도 개선 방안이고요. 올해 안에 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발표된 이 정부의 IPO 제도 개선 방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관 투자자들이 IPO 주식에 대한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 도입입니다. 즉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간 동안 이거를 갖고 안 팔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물건을 더 많이 주는 제도죠. 예,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책 펀드입니다.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의 경우는 의무 보유 확약, 즉 무조건 정책 펀드는 의무 보유를 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별건으로는 의무 보유 확약 위반이나 미청약 미납인에 대한 협회 차원 제재도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수혜 측 참여 자격이 더 올라갑니다. 기관들은.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우회 참여, 그 기관 일부 기관들의 우회적 참여가 많이 제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혜 측 초일에 이렇게 좀 가격이 많이 몰려서 그 공모가가 자꾸 높아졌던 초일 가점 현상을 막기 위해서 초일 가점제가 개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 수혜측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관들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된다. 이 제도가 뭐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시행되게 되면 시장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금융당국이 그 기관들에게 의무 보유 확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모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IPO 시장이 공모가가 안정화되다 보니 이제 수익률도 안정적인 수익률로 투자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늘어나잖아요. 자기네들은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공모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모가가 낮아지는, 공모가가 정상화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로는,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인데요. 향후에 이 제도가 안착되었을 때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수급 리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즉 아까도 제가 이렇게 좀 제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이제 향후 기관 투자자들은 최소 15일 이상의 확약은 기본적으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무 확약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물량과 15일 이상의 의무 확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의 수급이 좀 다르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공모가가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IPO 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달 들어서 뭐 심사 철회한다는 기업들 소식도 심심치 않게 좀 들리고 있고, 연구위원님께서는 지난달에 보고서 내신 거 보니까 IPO 풍년의 해라는 전망 자료를 내셨던데,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그 IPO 시장의 사이클상 네. 지금 좀 풍년이 오는 때가 되었다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제가 좀 천천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IPO 개수하고 그 공모 규모,
IPO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 어떤 애는 굉장히 IPO 기업들이 몰려서 많이 들어오고 어떤 애는 또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는 IPO의 가장 멋졌던 애가 지난 2021년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다 깨면은 계속 상장을 했었고요. 네. 또 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죠. 실제로 그래프를 보셔도 2021년에 그 선 그래프는 공모의 개수이고요. 막대 그래프는 공모의 크기인데 뭐 역대적으로 가장 컸던 시장입니다. 이렇게 가만 보시면은 용건이 2022년도 크네요. 근데 저거는 약간 또 착시 현상이 있는 게 연초에 LG엔솔 혼자서 저거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막대기가 저렇게 커 보이는 거고요. 네. 예, 2022년도에 실제적으로 연중의 분위기는 바닥을 찍은 다음에 23년, 24년에 이렇게 반등세를 쭉 만들어서 지금 25년 지금 좀 다음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IPO 시장이 2021년에 뜨거웠던 기억이 있고 주식시장에 뭐 사이클이 있듯이 IPO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다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 지금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연간 철회 지금 철회 관련돼 가지고 철회 기업들이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건 맞는데요. 제가 연간 철회 기업 수 관련된 그래프도 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2024년입니다. 25년은 뭐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24년에 연간 49개 기업이나 철회를 했어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많아야 30 몇 개, 뭐 20 몇 개 이 정도 연간 철회를 하는데 2024년에 이거 뭐 저렇게 50개나 철회를 했으면은 시장이 나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1차원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IPO 시장에 철회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거래소가 필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좀 넣을 만한 기업들 넣고 또 이제 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기업들은 이렇게 철회를 통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이 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번 진행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포함해서 지난 2, 3년간의 철회 물량들 거의 1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물량이 뭐 시장에서 탈락한 물량이 절대 아니고요. 시장에 돌아온 물량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내년 좀 IPO 시장 풍년을 이루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공모 규모 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평균 공모 규모 그래프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그 공모 기업 수 같은 경우는 우리 IPO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가서요. 이제 연간 한 70에서 80여 개 기업들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상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예, 따라서 어느 해 좀 이렇게 좀 크고 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느냐가 또 좀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1년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크고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22년부터는 좀 이렇게 기업들의 평균 공모 규모가 좀 작아졌어요. 예, 그러다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3년, 24년 꾸준히 반등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난 뭐 2021년만큼은 아니지만 전전 고점만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뭐 IPO 시장에 풍년이 온다라고도 강조를 해주셨고 LG CNS 뭐 상장 이후에 또 주목할 만한 중대형급 공모주가 있다면 또 어떤 종목들 좀 꼽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올해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현재 그 코스피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LG CNS 이후에 서울보증보험과 CK솔루션은 이미 지금 수혜측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DN솔루션즈, 롯데글로벌 로지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승인이 모두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혜 측을 앞두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나 CK솔루션은 이제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진행을 하다가 재도전하는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도전의 물량은 작년과 재작년에 진행했을 때의 기업 가치와 요번에 진행했을 때의 기업 가치가 이제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
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떴던 그래프 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IPO 시장의 사이클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그 그래프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인데요. 데이터 자체는 되게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네. 그 연간 코스피 시장의 신규 상장 기업 수가 몇 개가 되냐라는 걸 제가 이제 그려온 건데 그 되게 단순하죠. 뭐 그 해에 코스피에 몇 개 상장했냐는 거니까요. 다만 이 그래프를 제가 굉장히 유심해 보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자체는 코스피 시장의 IPO 개수인데 IPO 시장의 전체 분위기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즉 우리 IPO 시장도 2010년이 화랑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이 또 그 다음 화랑이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1년이 지난 전고점이었고요. 네. 22년에 바닥 잡고 23, 24 반등해서 25년 지금 또 이제 다음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설명드릴 때는 꼭 이제 함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늘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그해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코스피가 저렇게 많이 오는 건지 아니면 코스피가 많이 오니까 그 해에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뭐 닭과 달걀의 문제 같은 그런 문제죠. 근데 이건 체감상으로는 그해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코스피에도 많은 기업들이 IPO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 게 방금 이제 언급 주셨던 향후에 이제 상장할 만한 코스피 주식들을 이제 해석하실 때 네. 올해 이제 IPO 시장이 이렇게 풍년의 분위기로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에 청구서를 넣고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하는 뭐 LG CNS에 버금가는 사이즈의 큰 공모 규모의 기업들이 또 추가될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IPO 시장이 풍년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제 뭐 IPO 시장 투자 전략 조언도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산발적으로 쭉쭉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사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 중에 제가 좀 보고 좀 예상하고 있는 그림 한 가지는 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에 뭐 일부는 4월 1일에, 일부는 7월 1일에, 일부는 그 이후에 변경된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은 특이하게도 이제 연중 분위기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중소형 위주의 IPO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코스피 중대형주의 주식들이 좀 많이 IPO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초반에 이 주가 수익률을 갈리는 걸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 재도전하는 기업들, 예, 기존의 기업 가치보다 하향 조정해서 재도전하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공모를 참여하실 때 재도전 기업인지 아니면 첫 도전 기업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주식 투자의 기본은 당연히 기업 가치와 주가의 비교이기 때문에 뭐 그건 좀 항상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주가 공모 희망가 밴드와 공모 확정가의 수준입니다. 네. 공모 희망가 밴드에서 제가 오늘 가장 처음에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너무 상단이나 상단을 초과, 특히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인기가 있으니까 좋은 물량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비싸고 인기가 있는 주식들보다는 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올라오는 주식을 좀 기준으로 좀 공모에 좀 참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스펙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올해 뭐 스펙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스펙 시장에 대해서는 늘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스펙 시장은 하나는 스펙 자체가 상장하는 그러니까 스펙 저희가 이제 은어로는 껍데기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스펙 껍데기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그 스펙 껍데기 시장과 그다음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스펙과 합치는 그 합병 시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25년에 스펙 껍데기의 상장 시장은 작년보다는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진행됐던 작년과 비교해서는 올해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반면 알맹이와 합병하는 합병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올해 거의 가을까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장 예정 물량도 절대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스펙 껍데기가 기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많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지금 그릇이 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준비된 예정된 스케줄이 소화가 되면은 뭐 추가적인 또 스펙들의 상장도 다시 좀 재점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스펙 시장 정말 좋습니다. 예. 스펙 시장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